임금체불과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의 소유주 이상직 의원이 창업 전에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개인의 입속만 채우고 현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사실상의 본점은 서울에 두고서 약속했던 군산 김포 간 항공기는 단 한 번도 띄우지 못하고 소유와 지분 구조가 복잡해 차명이나 재산 은닉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제자 성추행을 의심받고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다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과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금체불과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자녀들의 막대한 기업 인수자금 등의 출처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아 논란만 무성한데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를 창업하기 전에 인수한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회사인데 전주문화방송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선도한다며 혈세까지 투입해 만들어진 회사는 이상직 의원 개인의 입속만 채운 현 사태의 발판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룡 기자입니다. 2006년 말 전라북도는 진척이었던 새만금 개발을 주도하겠다며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전라북도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혈세 3억 4천을 출자하고 성원건설 12억 원, 전북은행 1억 원, 동광학원 1억 원 등 17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터덕댔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신흥사업가로 알려진 이상직. 이상직은 성원건설하고만 지분을 정리하고 새만금 관광개발을 자기 소유의 회사로 만듭니다. 혈세나 다름없는 전북개발공사의 3억 4천만 원을 비롯해 동광학원이나 전북은행 출자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 이 회사 자체가 SP사가 목적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이상직 의원은 이렇게 소유한 새만금 관광개발을 특별한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 인수 직후 자신이 보유한 플랜트 회사인 KIC라는 회사에 종속기업으로 편입시킵니다. 상장기업이었던 KIC는 이 사실을 주식시장에 공시했고 새만금 테마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직전 9천 원대였던 주식은 6만 7천 원까지 7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새만금 관광개발을 하는 회사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주식을 팔아서 100억인가를 이쪽에 이제 증자를 해요. 증자한 거 가지고 이제 이스타항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관광개발의 설립 목적이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호텔과 관광타워,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던 청사진은 10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핵심이었던 신시도 부지는 아직도 횡한이 버려져 있고 신용을 내듯 지은 작은 휴게소마저 철거돼 개발 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그 이상직 그분이 가두신 지는 오래됐어요. 옛날에 호텔 하신다고 해가지고 휴게소 여기 건물 있었거든요. 예. 계약기가 만료돼가 철거하고 나가셨어요. 3년 남았어요. 새만금 관광개발은 이후 사실상 용도 폐기돼 껍데기 회사로 전락했고 현재 이스타항공 예약센터 옆에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습니다. 선의로 출자한 전북은행, 동광학원의 돈뿐 아니라 혈세나 다름없는 3억 4천만 원도 사실상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스타항공은 새만금의 하늘길을 열겠다며 초기부터 군산시와 지역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을 받아낼 당시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이스타는 지배 구조를 어지럽게 바꾸며 수상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김아연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설립 이듬해인 2008년 말 군산시는 이스타항공에 10억 원을 출자해 주기로 합니다. 비상장 주식 20만 주, 1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형태였는데 군산시가 이스타항공 지분 2.1%를 갖게 된 배경입니다. 자본금을 받는 대신 이스타항공은 본사를 군산에 두고 군산과 김포를 오가는 노선도 운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고용 창출, 관광산업 개발에 일조하겠다는 그런 경영 방침을 가지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명목상 본사를 군산에 뒀지만 사실상의 본점은 서울 강남에, 계류장은 인천을 택했고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활용했을 뿐 협약상에 있던 군산 김포 간 노선은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취항 당시의 약속은 헌시작 버리듯 언제 약속했냐라는 등 나몰라라는 식의 비기업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이상직 당시 회장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이스타의 지배 구조는 요동칩니다. 설립 초기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는 새만금 관광개발, 새만금 관광개발의 최대 주주는 KIC, KIC의 최대 주주는 다시 에이스 2020 등 애당초 복잡한 지분 구조였습니다. KIC와 에이스 2020 모두 이상직 의원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에이스 2020 지분은 친형인 이경일 씨에게 넘어갔고 이 씨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자 2013년 다시 나라에이스 홀딩스란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스타의 새 주인이 된 나라에이스 홀딩스는 웬일인지 이듬해 KIC가 가진 새만금 관광개발의 지분을 이스타 F&P에 넘겼고 이상직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가 이를 다시 사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며 사실상 이스타항공과 KIC의 분리 작업을 한 겁니다. 이 과정까지만 해도 새만금 관광개발은 이스타항공의 지분 49.4%를 가진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문제의 이스타홀딩스가 등장하면서 새만금 관광개발은 지분 모두를 이상직의 자녀들에게 넘겨줍니다. 기업이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없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또 복잡한 다단계의 주식 취득, 그다음에 증여 과정을 통해서 불법 및 탈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심하게 합니다. 꼼수 승계에 이용돼 온 새만금 관광개발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하고 소유와 지분 구조를 바꿔온 이상직과 이스타항공. 차명이나 은닉재산 의혹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향후 이스타항공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서쪽 1.3km 떨어진 곳에 지어지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 사업비가 7,800억 원가량으로 중국 동남아 등을 운항하는 민간 공항으로 조성됩니다. 도내 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 환자가 3명이 늘어 누적 환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50대 남성을 비롯해 20대와 40대 카자흐스탄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 원대병원과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50대 남성의 접촉자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보건당국은 인천 검역소에 확진 환자가 타고 온 항공편과 공항 내 접촉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의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수홍 의원은 집단 암 발병으로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 사태와 관련해 KTNG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배상과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전마을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장전마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다 숨진 도교육청의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불복 논란이 교육감 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의 순직 불복의 근거였던 인사혁신처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도덕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당시 재학생들은 송 교사가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찰도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송 교사의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를 받게 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러나 지난주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는 존재하는 것이라며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인사혁신처의 항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송 수행을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유기적인 소송 협력이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인사혁신처는 내부 논의 끝에 공무상 사망, 즉 순직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사과는커녕 항소 참여 의사를 보여 개탄스럽다며 고 송 교사의 명예회복과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죽음한 억울한 죽음에 이를 비정할 수 있으며 고 송 교사의 부인은 송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이 부당했다며 김 교육감을 몰아붙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 검찰 조사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항소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김 교육감에 대한 연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권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젯밤 느닷없는 기습폭우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소나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발표와 달리 무주에는 시간당 4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안전 문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은 폭우 상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주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술집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스며든 빗물이 다 빠지지 않고 집기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게가 온전히 다 차 있었어요. 10년 넘도록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주와 전주, 완주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낮은 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시간당 45mm의 비가 내린 무주에선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하천 주변 산책로와 언더패스 등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도내 산간 지역에서만 밤새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매우 커서 대기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변수가 많은 대기 상태에 기상 예보는 엇나갔고 지자체의 대응도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침수될 우려 지역이나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송출 기준이 아니어서 송출은 안 했었어요. 전주와 무주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빗발이 점차 굵어지던 저녁 6시 무렵. 이후 3시간가량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수해 대비를 당부하는 안전문자 한 통 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비례대표인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이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정 의원은 호남 예산의 창구 역할을 위해 미래통합당이 전략적으로 예결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예결위가 상설화한 16대 국회 이후 유일하게 5년 연속 예결위원이 된 정 의원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하제마을에는 무려 600년 된 팽나무가 있습니다.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신인데 미군에게 넘겨질 위기에 처하면서 범시민 보존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미군 탄약고 안전거리를 위해서 강제 수용된 하제마을 초입. 미군 철조망에 둘러싸인 거대한 팽나무가 굴곡진 역사를 잊고 싶다는 듯 무심한 그늘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었던 소나무도 주민들에게는 마을 수호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당산제도 지냈고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면서
그렇게 같이 논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시작된 후 철조망이 둘러지더니 소나무 옆 팔각정은 흔적도 없이 철거됐습니다. 마을 전경도 바라볼 수 있는 높이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없애야 했나. 600년을 넘겼다는 팽나무와 200년 된 소나무도 팔각정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팽나무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수령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600년 전, 즉 조선 세종 때 나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갖춘 시민들은 굴곡의 역사를 지켜본 상징적인 수호신을 미군에 넘기지 말고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혹은 죽는지 사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국방부가 관리하고 군산 시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군산시 의회도 팽나무 보호가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강제 수용된 토지를 미군에 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저감에 지방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